찾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초청으로 강연을 한 건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네. 오늘 오전 대단히 이른 시간이었어요. 7시 30분이었는데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랑 같이 찍으면은 그 반열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급이 같아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국종 교수하고 어떻게 해서든 사진 한 장 좀 찍어보겠다 이런 욕심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싶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예산을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200억 원 더 추가로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민주당도 역할을 전혀 안 한 건 아닌데 민주당에서는 많이 아쉬워하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국종 교수가 워낙 국민들의 성원도 많이 받고 있고 유명인사가 돼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랑 같이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양새가 정치인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림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국민의 어떤 그 중증 외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블루칼라 계층에서 많이 필요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국민 여론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국종 교수를 차기 총선에서 우리가 영입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기대 섞인 얘기가 솔솔 피어나고 있는데 이국종 교수는 단칼에 정치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저희 화면으로도 짚어봤는데 이제 자유한국당 당직자와 의원들이 이국종 교수와 명함을 교환하고 그리고 저렇게 이른 아침인데도 취재진의 열기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저렇게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예, 이종근 실장님 그래도 그럴 것이 사실 지금 한국당이 좀 인재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당 내에서도 말씀처럼 차기 총선에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우스갯소리로 나온다, 이런 전언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그 말씀을 하실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상황을 보세요. 언제나 지지율은 꼴찌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돌파가 없거든요. 사실 인물, 구도, 바람이라고 한다면 인물이 가장 없어요. 구도, 바람은 일으키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그 자유한국당 주체가 아니라 사실 자유한국당 내 조그만 소모임이에요. 이게 포용과 조찬 세미나라는 게 한 10명 내외에 계파를 초월해서 강우상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하고 이렇게 한 달에 2번 세미나를 해보자라고 시작한 모임인데 전혀 이 소속하지 아니한 의원들과 당직자까지 모두 몰려와서 사진을 찍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만큼 사실 이런 어떤 인물들이 그러니까 좀 고갈됐다? 그런 어떤 바람이 좀 고갈됐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국종 교수가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이 생각을 했다면 쉽게 이게 응낙을 또 못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그 청와대 가서도 사실 대통령한테 대통령 각하라고 이렇게 포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걸로 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보면 오늘 모임도 사실은 나경원 의원하고의 어떤 인연 또 이 안에 김성찬 의원이라고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아덴만 작전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김성찬 의원의 인연도 있고 해서 아마 참석을 한 걸로 보입니다. 화면 보시면 의원들은 표정이 엄청나게 밝은데 이국종 교수만 진지하고 표정이 무척 글쎄요 단호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정치권 때 아닌 이 차기 총선 영입설이 나오면서 취재진이 이 관련 질문을 직접 이국종 교수에게 했습니다. 이국종 교수 뭐라고 답했는지 같이 들어보실까요? 조심스럽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정치권 쪽에서 영입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이요? 네, 그냥 그런 거는 예의가 아니지. 그건 좀 그런 거 주변 강효상 의원이든 나경원 의원이든 다 하정희 평론가님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국종 교수는 답은 하긴 했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예, 정치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는 그 전에도 이것과 유사한 질문을 다른 곳에서 받았을 때 정치는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하는 건데 저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답을 한 적이 있어서 거의 정치적으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정치에 뜻이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손합니다. 그런 분들은. 악수도 열심히 잘하시고 인사도 잘하고 그런 분들이 보통 정치에 뜻이 있는데 이국종 교수는 아무나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힘 있는 사람한테 들이받고 이랬다는 것 자체가 거의 정치적으로는 전혀 뜻이 없었다고 보이고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기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현장에서 내 손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내 땀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자기 인식이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자부심도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정치권에서 아무리 이렇게 호출을 해도 섣불리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지금 정치권 영입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과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19대 총선에서는 그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이 주치였던 신희진 씨를 영입을 했었고요. 또 20대 총선에서는 바둑기사로 유명한 조은현 씨를 영입했단 말이에요. 네. 차기 총선에 이국종 교수 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추측들이 힘을 받는 것 같아요. 기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대는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의 모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이국종 교수가 우리 당으로 오면 참 좋겠다 이렇게 기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된 분들은 교도소 담장이를 걷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조금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그냥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도소 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국종 교수 같은 분은 좀 정치를 하지 않고 준엄하게 국회의원도 좀 꾸짖고 예. 좀 훌륭하고 존경받는 의사로 좀 남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지금 그 드는데 위치에서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국종 교수가 본인 스스로가 비망록을 수기를 작성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신동아가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101페이지 정도라고 하는데 A4 용지로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썼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사실은 본인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록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 폴 칼라니트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폐암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비망록을 쓴 책이 이제 출간이 된 적이 있는데 그 폴 칼라니트를 이국종 교수가 제일 존경한다 이런 표현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또 절절하게 자기 상황에서 의사로서 충실하게 역할을 다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정치를 자꾸 이렇게 넘나들다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에서 국민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열심히 좀 일단은 잘하셨으면 좋겠고 정치는 뭐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거는 뭐 아직 2020년 얘기니까요. 시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벌써부터 너무 김치국부터 마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종 실장님 네. 그렇잖아요. 이국종 교수의 그 굳은 신념과 가치관 그리고 이렇게 높은 관심이 있으면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에서도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아서요. 아, 그렇죠. 오늘 사실 이 모임에서 사실은 좀 안타까워할 쪽이 다른 당일 거예요. 솔직히 더불어민주당이나 혹은 뭐 또 정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왜 이국종 교수를 모셔서 이렇게 세미나 하지 않았을까 하는 뭐 생각도 할 정도로 그만큼 오늘 뜨거운 뭐 기자들 어떤 취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평론가님 의견이랑 좀 비슷해요. 이국종 교수가 사실 오늘도 굉장히 격정 토론을 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그 외상센터와 관련해서. 그러면 사실 지난번에 22일 날 그 북한 병사에 대한 2차 그 진료에 대한 소견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때도 3시간 가까이 오늘 이야기한 것 그대로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언제나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외상센터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은 그때뿐이었다, 언제나. 근데 자기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달라. 예산만 증액해서 그냥 돌아보지 않을 게 아니라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지속 가능한지를 계속 지켜봐달라라는 그런 호소 때문이 아닐까. 오늘도 그래서 똑같이 의원들에게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외상센터의 현실에 대해서 또 격정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실상을 얘기하러 가긴 했는데 이국종 교수가 국회 여의도에 갔기 때문에 이 인물을 만났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참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종대 의원께서 혹시 연락이나 사과 말씀하신 적 있으신지. 의원님도 더 바쁘신 분들이 있어요. 잊어버리셨습니다. 저도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무슨 일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무슨 그런 일 없어요. 지내시면서. 오늘 그분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하지 마세요. 임 교수가 아직 사과를 못 받으신 것 같던데 직접 찾아가셔서 사과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 혹시 언제 이건 무슨 매체예요? 여기 아까도 또 다른 매체도 있더만. 그거는 우리가 잘 알아서 할 거니까 더 이상 묻지 마시고. 아직 일단 치우세요. 연락을 하신 건 아니신가요? 야, 수고하세요. 예, 김종대 의원이 상당히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국종 교수는 좀 외과에 계속 지속적인 예. 관심을 보여달라 이런 취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국종 교수는 오늘도 기자들이 뭐 북한 병사의 상태라든가 이런 거 물어보니까 북한 병사의 상태보다
우리나라 중증 외상센터의 상태가 더 위중하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모든 이국종 교수의 관심은 중증 외상센터 거기에만 지금 몰려 있는 거고, 김종대 의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게 이국종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나도 군 관계자로서 나한테도 김종대 의원은 중요한 군사 관련 오피니언 리더다. 그러니까 그쪽 일만 본인 그 전문 분야만 잘 하셨으면 좋겠다. 나는 내 전문 분야를 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는 어쨌든 우리나라 중증 외상센터의 상태를 개선시키는 거기에만 나는 집중할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문제, 다른 국회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북한 병사 인권이 어떻고 정치권의 정당이 어떻고 난 다 모른다. 다 신경 쓰지 않는다. 난 오로지 중증 외상센터 하나만 보고 가겠다. 지금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글쎄 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이국종 교수는 다 잊어버리셨을 것이라고, 김종대 의원은 약간은 좀 날선 반응이 있어서, 근데 두 사람이 사과를 주고받았는지는 아직 분위기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아까 제가 화면을 유심히 봤는데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국종 교수는 전혀 웃지를 않습니다. 이게 다른 매체와 인터뷰했을 때도 본인은 환자 생각을 하면 표정이 밝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좀 웃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좀 웃는 모습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국종 교수 평상시 모습을 보거나 기자회견할 때 모습을 봐도 굉장히 이렇게 딱딱하고 뭐랄까요, 뭔가에 이렇게 좀 잔뜩 약간 좀 화가 나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게 되거든요. 이제는 사실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는 중증 외상센터를 만드는 과정, 또 이번에 이제 귀순병사를 치료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고 다시 또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일종의 스스로 울리는 북 같은 역할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여기에서 더 얘기를 하고 뭔가 중증 외상센터가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 더 많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는 의무감에 좀 시달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들이 이 중증 외상센터에 대해서 관심도 더 많이 갖고 그럴 테니까 이국종 교수도 조금은 좀 마음을 풀고 웃는 모습도 좀 많이 보여주고 좀 여유 있는 모습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본 겁니다. 이종걸 실장님 앞서 얼핏 언급을 해주셨는데 영상 함께 보시면 정말 김성찬 의원이랑 굉장히 각별한 것 같아요. 따로 이렇게 등도 두드려주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인연이 구체적으로 있는 건가요? 김성찬 의원이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시잖아요. 2011년에 아덴만 여명 작전 그 사건 때 그때 바로 해군 참모총장을 역임하셨어요. 그때 만났죠. 그때 만나서 사실 그 명예해군도 사실은 김성찬 총장이 직접 명예해군으로 위촉도 했고, 그 이후에도 아덴만 여명 작전 사건에 대한 기념식이 있을 때마다 이국종 교수를 언제나 해군이 초대를 했고, 그때마다 김성찬 의원이 이제 현역 의원이지만 어쨌든 함께해서 서로 간의 어떤 이야기, 그때 당시에 어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늘 주고받는 것이 매년 사진에 찍혔었거든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는데, 오늘 되게 재밌는 게 아마도 이제 다 시기 끝나고 사진도 찍고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 김성찬 의원이 기다려라, 아직 사람들 더 찍어야 된다 하고 이제 주저앉았던 것 같고, 그 장면이 조금 어색하셨는지 지금 파이팅하는 장면 한번 보시면 혼자 파이팅을 안 하세요. 혼자 가만히 있고 이제 나머지 분들만 이제 파이팅을 하는데, 어쨌든 김 의원과는 그래서 11년,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이렇게 인연이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저 이국종 교수의 굳은 표정에서 오른손을 들면 파이팅까지 부탁하는 건 저희가 욕심이겠죠. 분위기로 봤을 때는. 하재근 평론가. 김성찬 의원과의 인연도 저희가 아덴만 얘기로 했지만 이번 이 모임의 주최자가 나경원 의원이에요. 나경원 의원과 이국종 교수는 또 어떤 인연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신기한데, 이국종 교수가 과거에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한테 갑자기 달려가서 따지고 화를 내고 그랬다는 일화가 있는데, 나경원 의원한테는 화를 좀 덜 낼 정도로 나경원 의원이 평소에 그 분야에서 많이 도움을 줬는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외상센터 쪽에 과거에 나경원 의원이 도움을 준 적이 있다. 그리고 평소에도 나경원 의원이 보건복지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국종 의원이 굉장히 감사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보면 평소에 워낙 많은 사람들한테 냉대당하고 공격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한테 어쩌다 한번 잘해준 사람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 사람한테 자신이 반드시 보답을 하려고 하고 그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 외상센터를 도와줬던 나경원 의원한테 뭐 정당이 어떻고 정치색이 어떻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거기에 대한 고마움으로 이번에 그 모임에 참석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글쎄 생각보다 이국종 교수가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인연이 곳곳에서 좀 보이는데 이종우 실장님 앞으로 물론 뭐 오늘 정치 아무나 하는 것 아니다 딱 잘라 선도 그었고 뭐 여기 계신 두 분도 그 위치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앞으로 국회나 정치권과의 어떤 움직임은 이제 좀 덜하고 없겠죠 더 이상.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건 뭐냐면 영웅 이국종 교수 한 사람이 바람직한 게 아니고 수많은 평범한 이국종 교수가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국종 교수를 너무 영웅시하고 해서 이국종 교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국종 교수 같은 중증 외상센터를 지키는 의사들이 평범하게 많아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200억 가까이 또 증액이 됐는데 예산 증액으로 우리가 관심을 이제 안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실제로 한 병원 외상센터 안에 진짜 외과 의사들이 20명 이상 다시 포진이 되고 30분 이내로 환자한테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되는지를 각각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지금 이국종 교수의 그 외침에 답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국종 교수가 세상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증외상센터도 그렇고 지금 의료계에서도 약간 좀 외톨이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국종 교수가 사실 그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권하고 어느 정도는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국종 교수가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이 400억 원에서 한 610억 원까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증외상센터가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이라고 하는 게 세심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행정력이 제대로 도달하지 못한 부분을 누가 한 명은 얘기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권위 있게 얘기해 줄 만한 사람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목소리들을 이국종 교수가 계속 좀 내줬으면 좋겠고 그 내는 목소리를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의료계의 현실로 좀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 목소리를 정치권에서 정치화하는 작업들을 조금 좀 하지 않고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도한 영웅화보다는 이국종 교수가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저희가 그거에 더 집중하는 게 옳은 방법이겠죠. 오늘 사실 이국종 교수가 국회에 간 이후 외상센터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인데 그 진짜 목소리부터 이제 들어보시죠. 정말 국방병사가 이렇게 될까봐 정말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똥꼬름 피고름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게? 저희는 이런 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외과 의사가. 그때 우리 김성탄 총장께서 저희 기관에 해군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해군기가 아직도 저희 기관에 있습니다. 영원히 있을 겁니다. 수술 사진은 제가 오픈 안 했었습니다. 이런 거를. 이국종 학생이 아주자 같은 지잡대병원에서 별것도 아닌 환자 데려다가 쇼한다고 의료계에서 아주 뒷담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견디기가 힘들었었는데 그리고 사실 평론가님 지잡대 병원 쇼한다 뒷담화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 평소에 좀 쌓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기를 스스로 썼다고 하잖아요. 그 쓸 당시에 진짜 지하 2층 방에서 하수가 줄줄줄 벽을 타고 흘러내릴 때 거기에 살면서 썼다고 합니다. 세상이 본인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중증외상센터 의사로서 너무 사실 서러움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라고 생각하는 무렵에 사실 아데만 작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석혜균 선장을 만났고 이제 석혜균 선장의 생명을 살리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 아주 주목받는 의사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마 이국종 교수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의료계에도 부조리가 굉장히 많다고 느낄 거고요. 또 일부 이제 지잡대라는 표현도 지금 썼지만 굉장히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서열화처럼 명문대 출신, 어디 출신, 무슨 과, 이런 것들 따지는 그런 이제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본인 스스로가 목소리를 좀 직설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의료계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료계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좀 우리가 이제 귀담아 들어줄 그런 이제 열린 길을 이제 갖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국정 교수 얘기를 조금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거꾸로 이국정 교수를 뭐 아까 영웅화라는 표현도 나오긴 했지만 너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불편하게 얘기하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받지 않고 좀 그 안에 그 핵심 알맹이가, 고갱이가 뭔지를 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이국정 교수가 지난번 이종호 실장님 네. 그때 그 김종대 의원과의 공방 있었던 그때 2차 브리핑 때도 네, 네. 쇼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는데 네, 네. 오늘도 저렇게 마이크를 잡고 격정 토론한 걸 보니까 예. 이 쇼맨십이란 단어에 대해서 과거에 엄청나게 큰 상처를 진짜 받긴 했나 봅니다. 그렇죠. 자, 그때, 오늘, 그러니까 그때 22일 날 발표할 때도, 이게 쇼냐 하면서 사실은, 석혜근 선장한테 미리 전화를 걸어서 수술 장면을 좀 공개하겠다라고 허락도 받고 공개를 일부 했는데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의원들한테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문자를 공개를 했는데 이 문자가 어떤 거냐면, 현역 의원들이 같은 동료 의원 아닙니까? 근데 현역 의원들이 정치인들한테 보낸 문자였어요. 그게 그 문자 안에 아니 석혜근 선장은 원래 그 중증 외상 환자도 아닌데 쇼를 한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내는 동료 의사들의 그런 압력 문자. 이 문자를 보고 사실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정치권에 압력을 넣는데 앞장설 수가 있나 해서 사실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사실은 그런 문자를 받은 당신들 정치인들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로 사실은 또 국회의원들 앞에서 오늘 그 사실을 공개한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 쇼맨십이라는 의미는요, 이건 정말 의료계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그 석혜근 현장을 이제 데려와서 치료를 할 때, 수술하고, 그럴 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수의 대학병원이 있는데, 그 아주대병원 같은 데 데리고 가서 어찌 듣도 보도 못한 이국종이라고 하는 의사한테 수술을 맡기느냐라고 하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의료계 안에서도 이거 쇼맨십을 갖고 지금 쇼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좀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상처로 남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의료계도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했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국종 교수의 정치권 영입설부터 그리고 그 이국종 교수의 격정 토론까지 얘기해봤는데 사실 이국종 교수가 국회로 간 이유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진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 목소리 무슨 얘기인지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모든 게 진정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외상 시스템이 가는 겁니다. 항상 여기 어디 외부에 나오려고 가끔씩 할 때마다 일이 터지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10분도 못 쉬었습니다. 외상센터에서 의원님들이 이번에 200억 저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게 이국종 예산이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게 제가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의원님 그게 어디로 가서 어디로 그 예산이 갈지 아십니까? 예, 뭐 예산이 200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피눈물이 난다. 예. 그 돈이 어디로 갈지 아느냐 뭐 예. 이런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하신 대로 200억 정도가 늘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이국종 예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마치 이국종 교수 팀이 엄청난 수혜를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피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그 말 자체가 피눈물이 난 게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여러 가지 뭐 소외라든가 또 그 이 닥터 헬기도 제대로 타지 못해가지고 소방헬기 열악한 소방헬기 타고 다니면서 본인도 몸 다치고 동료 의료진도 몸 다치고 이런 상황인데 200억이 투여가 되면 과연 이러한 상황 현실에서 나아지겠는가? 이분이 바라보건대는 위에서 200억을 쏴도 노동자인 나한테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중간에 엉뚱한 대로 살 것이다. 이분은 지금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마 국회까지 간 이유가 예산 편성했다고 당신들이 끝이 아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끝까지 좀 당신들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지난번 아덴만 그 사건 이후에 국가가 지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국종 교수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패턴이 다시 반복될까봐 너무나 우려된다. 오늘 이국종 교수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정도 200억 예산 증액 이런 문제는 이종호 씨 예전에도 이런 뭐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결국 실질적으로 본인이 외상센터에서 뛰어보니까 도움되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이번도 그렇지 않을 것. 닥터 헬기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군적 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있잖아요. 예.
오늘 이번엔 또 이국종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국종 법이 통과돼서 뭐가 됐냐면 17곳 외상센터를 권역별로 만들자였어요. 그래서 이국종 법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17곳 다 안 되고 지금 9곳 남아 있는데 작년 9월 달에 2살짜리 김모 군이 전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권역별 외상센터마다 갔는데 두 군데나 갔는데 두 군데 다 의사 없다라고 손 놔버리고 서울 국립의료원 갔는데 거기도 안 되고 고대 구로병원 갔는데 거기도 안 되고 7시간 만에 아주대로 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지금 막 열변을 토한 게 이겁니다. 이국종 법이라고 이름 붙여서 통과시켜갖고 외상센터 만들어놔서 어떻게 됐느냐. 2살짜리 어린아이 하나 살리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내 이름으로 예산 받으면 똑같은 꼴 나는 게 아니냐. 끝까지 사람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뭐 닥터헬기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소방 헬기를 자기는 더 선호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아니, 소방 헬기 타면 사실은 거기서 죽어도 국립의료원도 못 들어가고 각서, 여기서 내가 죽어도 뭐 보험이나 뭐 손해배상 안 한다는 각서 쓰는데도 소방 헬기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닥터 헬기 만들어 놔봤자 무전기 고쳐달라고 그래도 무전기 안 고쳐주지. 밤에 띄우자 그래도 밤에 안 띄우지. 경기도 소방 헬기는 그래도 밤에 띄웁시다 그러면 소방대 이 대장이 알겠습니다. 띄우겠습니다 하고 밤에 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서를 쓰고라도 소방 헬기를 타는 건데 닥터 헬기 만들어봤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금 호소죠. 예, 평론가님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중요시한 게 정책 수립할 때 디테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말은 그러니까 구급 체계 자체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달라 이런 호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소방관 늘 만나지 않잖아요. 급할 때 부르잖아요. 집에 불이 나거나 아니면 응급 환자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119에다 전화하는 겁니다. 중증 외상센터도 똑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다기보다는 사회 안전망으로 있는 곳에 더 가까운 곳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곳에다가 자꾸 영리 활동을 하도록 압박한다거나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대우를 받는 데 있어서 그냥 바깥에 나가서 개업을 하면 훨씬 더 돈도 잘 벌고 훨씬 편한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험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제대로 대우 안 해주면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우도 좀 더 많이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적인 문화나 분위기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회에서는 어디서든 이제 외상센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목청 높여 외치고 있는데 이국종 교수 얘기 정리하기 전에 하나는 이 소식은 짧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연봉이 올랐다면서요? 네, 이국종 교수 연봉 올랐다고 지금 1년에 1억 4,40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그전에 한 1억 2천만 원대에서 2천만 원 정도가 올랐다고 이게 이국종 교수 혼자만 오른 게 아니라 예산이 지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오른 건데 예산이 깎일 뻔했다가 지금 많아진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작년에 지원 예산을 다 못 써서 깎일 뻔한 건데 지원 예산을 못 쓴 이유가 뭐냐면 예산을 지원하긴 하는데 너무 조금 지원해서 권역별 그 외상센터에서도 이 돈 받느니 차라리 안 받고 이 외상센터 안 하고 만다 이러고 사람 채용할 때도 액수가 적다 보니까 의사들이 잘 채용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돈을 못 썼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의사한테 2천만 원 정도 더 올려주면 과연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나도 이제 좀 의사로서 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1억 4천만 원 주면 나도 그 돈 받고 가서 밤새도록 일하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사무실에서 다림질하면서 거기서 내가 완전히 그렇게 머슴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럴 의사들이 많이 있을지 그걸 현실에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팩트 하나만 조금 보완하는 게 뭐냐면 마치 지금 혹시 이국종 교수의 연봉이 1억 2천인데 1억 4,400으로 올랐다 이렇게 지금 착각하실까 봐 그건 아니고요. 예. 지금 1인당 그러니까 정부에서 1인당 1억 2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1억 4,400만 원 1인당 2,400만 원 인상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권역센터당 의사들이 있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1인당 얼마씩 해갖고 예산을 집중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다시 이제 없어요. 구도 바람은 일으키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그 자유한국당 주체가 아니라 사실 자유한국당 내 조그만 소모임이에요. 이게 포용과 도전 조찬 세미나라는 게 한 10명 내외에 계파를 초월해서 강우상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하고 이렇게 한 달에 2번 세미나를 해보자라고 시작한 모임인데 전혀 이 소속하지 아니한 의원들과 당직자까지 모두 몰려와서 사진을 찍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만큼
사실 이런 어떤 인물들이 그러니까 좀 고갈됐다? 그런 어떤 바람이 좀 고갈됐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국정 교수가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이 생각을 했다면 쉽게 이게 응낙을 또 못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그 청와대 가서도 사실 대통령한테 대통령 각하라고 뭐 이렇게 포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걸로 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보면, 오늘 모임도 사실은 나경원 의원하고의 어떤 인연, 또 이 안에 김성찬 의원이라고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아덴만 작전 당시에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김성찬 의원의 인연도 있고 해서 아마 참석을 한 걸로 보입니다. 화면 보시면 의원들은 표정이 엄청나게 밝은데 이국종 교수만 진지하고 표정이 무척 글쎄요 단호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정치권 때 아닌 이 차기 총선 영입설이 나오면서 취재진이 이 관련 질문을 직접 이국종 교수에게 했습니다. 이국종 교수 뭐라고 답했는지 같이 들어보실까요? 조심스럽게 하는 좀 정치권 쪽에서 영입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이요? 네, 그냥 그런 거는 예의가 아니지. 그런 건 아무나. 주변 강효상 의원이든 나경원 의원이든 다 하정희 평론가님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국종 교수는 답은 하긴 했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예, 정치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는 그 전에도 이것과 유사한 찾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초청으로 강연을 한 건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네. 오늘 오전 대단히 이른 시간이었어요. 7시 30분이었는데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랑 같이 찍으면은 그 반열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급이 같아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국종 교수하고 어떻게 해서든 사진 한 장 좀 찍어보겠다, 이런 욕심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싶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예산을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200억 원 더 추가로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민주당도 역할을 전혀 안 한 건 아닌데 민주당에서는 많이 아쉬워하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국종 교수가 워낙 국민들의 성원도 많이 받고 있고 유명인사가 돼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랑 같이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양새가 정치인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림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국민의 어떤 그 중증 외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블루칼라 계층에서 많이 필요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또 국민 여론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국종 교수를 차기 총선에서 우리가 영입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기대 섞인 얘기가 솔솔 피어나고 있는데, 이국종 교수는 단칼에 정치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저희 화면으로도 짚어봤는데, 이제 자유한국당 당직자와 의원들이 이국종 교수와 명함을 교환하고, 그리고 저렇게 이른 아침인데도 취재진의 열기,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저렇게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예, 이종근 실장님, 그래도 그럴 것이 사실 지금 한국당이 좀 인재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당 내에서도 말씀처럼 차기 총선에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우스갯소리로 나온다, 이런 전언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그 말씀을 하실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상황을 보세요. 언제나 지지율은 꼴찌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돌파가 없거든요. 사실 인물 구도 바람이라고 한다면 인물이 가장 용지로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썼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사실은 본인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록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 폴 칼라니트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폐암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비망록을 쓴 책이 이제 출간이 된 적이 있는데, 그 폴 칼라니트를 이국종 교수가 제일 존경한다, 이런 표현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또 절절하게 자기 상황에서 의사로서 충실하게 역할을 다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치를 자꾸 이렇게 넘나들다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에서 국민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열심히 좀 일단은 잘하셨으면 좋겠고, 정치는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거는 아직 2020년 얘기니까요. 시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벌써부터 너무 김칫국부터 마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종 실장님, 그렇잖아요. 이국종 교수의 그 굳은 신념과 가치관, 그리고 이렇게 높은 관심이 있으면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에서도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오늘 사실 이 모임에서 사실은 좀 안타까워할 쪽이 다른 당일 거예요. 솔직히 더불어민주당이나 혹은 뭐 또 정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왜 이국종 교수를 모셔서 이렇게 세미나 하지 않았을까 하는 뭐 생각도 할 정도로 그만큼 오늘 뜨거운 뭐 기자들 어떤 취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평론가님 의견이랑 좀 비슷해요. 이국종 교수가 사실 오늘도 굉장히 격정 토론을 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그 외상센터와 관련해서. 그러면 사실 지난번에 22일 날 그 북한 병사에 대한 2차 그 진료에 대한 소견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때도 3시간 가까이 오늘 이야기한 것 그대로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언제나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외상센터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은 그때뿐이었다, 언제나. 근데 자기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달라. 예산만 증액해서 그냥 돌아보지 않을 게 아니라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지속 가능한지를 계속 지켜봐 달라라는 그런 호소 때문이 아닐까. 오늘도 그래서 똑같이 의원들에게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외상센터의 현실에 대해서 또 격정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실상을 얘기하러 가긴 했는데 이국종 교수가 국회 여의도에 갔기 때문에 이 인물을 만났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참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종대 의원께서 혹시 연락이나 사과 말씀하신 적 있으신지. 의원님도 더 바쁘신 분들이 잊어버리셨습니다. 저도 되게 힘들어요. 괜찮아요. 큰일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일 없어요. 오늘 그분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니, 하지 마세요. 교수가 아직 사과를 못 받으신 것 같던데 직접 찾아가셔서 사과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 혹시 언제 이건 무슨 매체예요? 여기 아까도 또 다른 매체도 있더만. 그거는 우리가 잘 알아서 할 거니까 더 이상 묻지 마시고. 아직 일단 치우세요. 연락을 하신 건 아니시고요. 수고하세요. 예, 김종대 의원이 상당히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국종 교수는 좀 외과에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달라 이런 취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국종 교수는 오늘도 기자들이 뭐 북한 병사의 상태라든가 이런 거 물어보니까 북한 병사의 상태보다 우리나라 중증 외상센터의 상태가 더 위중하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모든 이국종 교수의 관심은 중증 외상센터 거기에만 지금 몰려 있는 거고 김종대 의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게 이국종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나도 군 관계자로서 나한테도 김종대 의원은 중요한 군사 관련 오피니언 리더다. 그러니까 그쪽 일만 본인 그 전문 분야만 잘 하셨으면 좋겠다. 나는 내 전문 분야를 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는 어째 질문을 다른 곳에서 받았을 때 정치는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하는 건데 저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답을 한 적이 있어서 거의 정치적으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정치에 뜻이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손합니다. 그런 분들은. 악수도 열심히 잘하시고 인사도 잘하고 그런 분들이 보통 정치에 뜻이 있는데 이국종 교수는 아무나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힘 있는 사람한테 들이받고 이랬다는 것 자체가 거의 뭐 정치적으로는 전혀 뜻이 없었다고 보이고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기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현장에서 내 손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내 땀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자기 인식이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자부심도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정치권에서 아무리 이렇게 호출을 해도 섣불리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지금 정치권 영입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과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19대 총선에서는 그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이 주치였던 신희진 씨를 영입을 했었고요. 또 20대 총선에서는 바둑기사로 유명한 조은현 씨를 영입했단 말이에요. 차기 총선에 이국종 교수 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추측들이 힘을 받는 것 같아요. 기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대는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의 모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이국종 교수가 우리 당으로 오면 참 좋겠다 이렇게 기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된 분들은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조금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그냥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도소 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국종 교수 같은 분은
좀 정치를 하지 않고 준엄하게 국회의원도 좀 꾸짖고 예. 또 훌륭하고 존경받는 의사로 좀 남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지금 그 드는데 위치에서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국정 교수가 본인 스스로가 비망록을 수기를 작성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신동아가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101페이지 정도라고 하는데